581쪽 국내 건국 준비 운동. 앞전 시간에 했던 부분이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까지 해서 계속 한 30분 들어오세요 했던 이유가 제가 질문하면 답변이 팍팍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제발 좀 하세요, 공부. 아니, 집에 오면서 가면서 들으시라고요. 노래 듣지 마시고. 선생님 아침에 기분을 좋게 해서 노래를 듣습니다. 독립운동사를 들으시라고요. 독립하셔야지,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응? 엄마 아빠도 독립하셔야 되잖아요. 독립운동사 들으시라고, 제발. 네. 갑니다. 자, 1번 대한민국 유인정부 재정비 보겠습니다. 1번 윤봉길,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윤봉길 이후에 자지 재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중일전쟁에 따라 전선에 따라 계속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같이 이동하죠? 김구 선생하고 장제서 같이 어디까지 이동합니까? 최종 목적지가 충칭까지 40년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김구가 만들었죠. 네, 김구가 만들었죠. 이거 만들기 전에 35년에 뭐 만들었어요? 누가? 김원봉이 만든 게 뭐예요? 한민혁, 조민혁 중에 한민혁이에요, 조민혁이에요? 한민혁, 한국민족혁명당이라고요. 거기에 민족주의계를 누가 참여하게 돼요? 조성하고 지청천이 참여하게 됐죠. 조성과 지청천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열단 중심의 한민혁, 한국민족혁명당이 운영되다 보니 누가 탈당하게 됩니까? 지청천과 조수왕이 탈당해서 김구가 만들었던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이해 가셨죠? 세 번째 갑니다. 1940년 충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때 김구 선생은 개헌을 하게 됩니다. 주석제로 개헌합니다. 이게 몇 차 개헌이에요? 1차요. 4차 개헌입니다. 4차 개헌입니다. 1940년 주석제로 4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주석제란 뭐라고 불렀어요? 한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간다고요. 좋게 표현하면 강력한 리더십이 되고 나쁘게 표현하면요 독재라고요. 주석제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김구 선생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당을 만들어야 되지, 그죠? 정부가 있다면 끌고 갈 여당 정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독립당을 조직했습니다. 자, 볼게요. 김구 선생은 본인의 꿈이 뭐냐면 첫째도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게 독립이야. 그래서 본인은 당을 한국 독립당으로 만들고 싶어 해. 근데 문제는 이미 먼저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 두 번 쓸 수가 없어. 옆에 조수왕 봐보세요. 조수왕이 김구보다 먼저 만들어진 당이 한국 독립당이야. 자, 그런데 마침 한국 국민당의 김구와 한국 독립당의 조수왕, 지청천의 조선혁명당이 하나로 합쳐져. 합당이 돼. 하나의 합당이 되면서 하나의 당이 필요하겠지. 세 개 당이 필요 없었겠지. 그래서 만들어진 당이 뭐가 되는 거야? 한국 독립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임시정부의 집권 여당이 되는 거지. 김구 선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본인이 쓰고 싶은 이름을 드디어 쓰게 된 거예요. 한국 국민당에서 한국 독립당이라는 명칭을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다음에 1941년 건국 강령이 발표됩니다. 건국 강령에는 별표 하나 쳐야 돼. 자주 나와요, 이건. 연도도 알아야 되고요. 일제 폐망에 대비해서 건국 방향을 제시했다. 조수왕이 삼균주의를 기초로 작성했다. 조수왕의 삼균주의 잡아야 되겠죠. 조수왕의 삼균주의. 이건 강령할 때 41년에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조수왕의 이 건국 강령은 이미 20년대 초에 이미 작성돼 있었던 거예요. 살짝 연필로 적어 살짝만 여러분 알게끔 1920년대 초에 이미 작성돼 있었어. 이걸 강령을 이때 사용했을 뿐이에요. 여기다 갖다 사용했을 뿐입니다. 건국을 처음 만들었다 이런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도지 삼균주의가 뭔가 세 가지가 균일이 있으면 쓰겠다는 게 말 그대로. 첫 번째, 보통선거에 의한 공화정 수립. 공화정 밑줄 그으시고, 우리 정치 발전사가 이렇게 가잖아요. 전제국가. 왕이 모든 걸 다 만드는 제도잖아요. 제도를 왕이 다 만들었던 시대를 전제국가. 제한하는 거 우리 뭐라 불러요? 입헌 군주제. 헌법을 만들어서 왕의 군주의 권한을 제한한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공화정이잖아요. 공화정이란 참정권. 우리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일종의 투표 제식경에서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우리는 공화정이라고 하죠. 이런 방식이. 자, 공화정으로 가겠다.
근데 보통선거를 하겠대. 보통선거 반대 특별선거인데 특별선거는 없고요. 보통선거라고 하는 것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한 것 상관없이 1인 1표, 1인 1표만 하는 걸 우리는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의무교육.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좀 했으면 쓰겠다. 그다음에 주요 생산시설의 국유화에 살짝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그 다음에 교육의 삼균주의를 얘기합니다. 삼균주의를 하면 세 가지가 같아진 거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이 누구나 똑같은 혜택 돌아갔으면 쓰겠다. 그 다음에 5번 가봅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이 합류했다. 조선민족혁명당이 합류했다. 보겠습니다. 주석의 김구, 부주석의 김규식, 국무부장의 김원봉. 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새롭게 만들어지죠. 1940년에. 그리고 1942년 들어서 김원봉이 합류한다고요. 김원봉이 합류하게 됩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김원봉이 42년 합류합니다. 일명 조선민족혁명당입니다. 줄여서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조민혁. 네. 여러분 친구, 또 제 친구 중에 조민혁이라는 친구가 있다. 네. 조민혁과 한민혁은 구분할 수 있죠? 네. 조민혁과 한민혁. 누구 중심이 이게? 김은봉의 민족주의계를 누가 들어와요? 조성하고 지청천 들어온다고. 누구 중심이 운영이 돼요, 이게? 의열단의 김원봉 중심이 운영이 되다 보니 얘들이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탈당한다고요. 떠나간다고요. 여기 들어가지 않는 김구 선생 하나 만드는 게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라고요.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좀 길어. 여기에 합류한다고요. 자, 보시죠. 다시. 1940년에 충칭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리고 뭘 만들어요? 정부가 있다면 군이 있어야 하잖아. 그죠? 군이 있어야 정부를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 군이 뭐예요? 한국강복군이라고요. 한국강복군. 이때 김구 선생이 낙양에 와 있는, 러양에 와 있는 김원봉 인편을 보낸다고요. 쉽게 해서 뭐예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콜하잖아요. 하북에 가 있는 넘버2였던 김두봉에 가지 말고 우리에게 내려오세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김원봉이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며칠 고민하다가 결정을 어디로 갔다고요? 충칭으로 갔다고요. 누구에게? 김구 선생에게 갔다고요. 김구 선생에게 갔다고. 김구 선생에게 이때 조선민족혁명당을 끌고 있다고요. 이때 부대 이름은 뭐예요? 당에서 만든 군은 뭐예요? 조선의용대지. 그래서 1942년 조선의용대가 강복군에 합류하는 게 42년.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시험에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흐름 전체를 다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한민혁과 조민혁이 헷갈리면 안 돼. 한민혁과 조민혁 연도 자체가 틀려. 여기는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유일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유일당. 좌우가 합쳐졌다는 뜻이야.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가 합쳐졌다고. 이게 한민혁이에요. 유일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지. 여기 김원봉이 합류하게 된 임시정부도 마찬가지. 무슨 성격을 띠거나 김원봉이 합류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한국 강복군도 유일당적 성격을 띠는다. 유일당적 성격을 띠는다. 좌우가 맞춰는 거지. 대신에 조선민족혁명당은 유일당 성격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완전하게? 그렇지. 이건 사회주의자들의 만든 당이다 보시면 돼요. 이건 사회주의자.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게 말 하나하나에 함정이 다 들어간단 말이죠. 아마 이번에 모의고사 아마 보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아, 이거 정확하게 안 하면 다 틀리겠구나 생각이 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듣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녹음해서 들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 집에 들어가면서 계속 들으시라고요.
한 30분만 들어보세요. 바보 멍청이 아닌 이상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30분 들어가랬구나. 아니, 30분 듣고 한 문제 맞히는 게 좋지 않아요? 시험장에 가서. 한 문제가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그죠? 한 문제 틀리면 맞는 사람에 비하면 2개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그죠? 평균 2점이 까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문제 1점이라고 생각한다면 평균 1점을 생각하면 2점이 까지는 결과가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한 문제 1점을 맞히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가 다 고생이지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 강복군 가죠. 자, 지청천을 사령군으로 하였다. 이때 구에 보시면 한국 강복군에 김원봉이 국무부장이 온다고요. 여기 강복군에 대장은 지청천, 그 다음에 군무부장, 군사 훈련시키는 사람이 뜻이에요. 이 사람이 김원봉이 온다고. 자, 이제 봐보세요. 아까 한국민족혁명당 한민혁을 때 최고 넘버원은 누구였어요? 김원봉이었지. 여기에 조소왕과 지청천 합류했잖아. 지청천은 뭐야? 자기 부대를 끌고 온 거잖아. 자기 부대 이름이 뭐예요? 지청천은. 대한독립군이에요? 한국독립군이에요? 한국독립군이야, 지청천은. 대한독립이라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대한독립군, 한국독립군. 이게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 누구예요? 홍범도라고 얘기는. 구분돼야 돼. 이것도 구분 안 되면은 수업이 연결될 때 굉장히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고요. 끊임없이 선생은 독립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본인만 혼자 먼 산 쳐다보고 있으면 이건 아무런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왕따 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나만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들으라고 또 반복해. 제발 좀 들어. 아까 녹음한 거 들으란 얘기야. 수업을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한국 독립군입니다. 자, 지청천이 봐요. 이때는 김원봉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반대가 됐지. 그럼 김원봉이 어때요? 자기가 넘버1 하다가 넘버2, 3로 내려왔잖아. 쉽게 얘기해서.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김구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이 우선이라는 거야. 이런 거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만큼 어떻게 해요? 김원봉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런 빨갱이가 아니라 약간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빨갱이라는 거지.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원봉이 이런 부분에서 높게 평가받는 거예요. 독립운동까지만. 해방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해방 이후 대응이 아니라 해방 전에 김원봉의 독립운동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가죠. 자, 2번. 한국 강복군 행동 준칙을 한 9개를 만들었는데 중국 국민당 정부가 체결했다. 군사 원조를 받다. 원조 받던 정도만 아시면 되는 상관없고 41년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 42년 조선노동도 일부 병력이 편입되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됐다.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포로 신문 정보 수집 선전활동에 참여했다. 이미 중복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45년 9월이죠. 예. 정중근 밑줄 보시고 별표하시고 1945년 9월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김구 선생이 직접 끌고 소를 올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정진군입니다. 근데 아쉽게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에 대해서 김구 선생이 굉장히 자기 역할이 줄어들까봐 고생했다는 거죠. 걱정했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김구 선생이 우리 국내에 진입을 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다시 갑니다. 이제 583쪽 갑니다. 583쪽 조선 독립동맹 가겠습니다. 조선 독립동맹 첫 번째 결성 1942년 중국의 하북지방에서 하북지방 밑줄 가야 되겠죠. 사회주의 계열의 김두봉 사회주의 계열의 김두봉 그 다음에 김무정 하나 더 적어볼까요? 김두봉과 김무정입니다. 김무정이 중심이 되어 됐죠? 결성하였다. 강령 제시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정권 일본 자산 몰수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조선의용군의 별표 5개 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 수업을 했어요. 지금 복습이에요. 지금 조선의용군을 조직했다.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를
흡수, 중국 공산당의 팔로운과 함께 일본군과 교전. 실제로 팔로운과 합류해서 승리한 전투가 무슨 전투가 있어요? 호가장 전투, 화살표 저거 호가장 전투 실제로 승리하기도 합니다. 호가장 전투에 승리하기도 합니다. 한중연합작전이죠. 30년 중반 이후에 한중연합작전에서 호가장 전투에 실제로 일본군을 격파합니다. 이 호가장 전투 꼭 잡으셔야 돼요. 타임을 계속 물어본다고. 어느 시대인지. 30년 중반 이후라고요. 한국이 누구라고죠, 지금? 한국이 무슨 군이라고요? 조선 의용군에 대해요? 대라고요. 아직은 대라고요. 조선 의용대 누구라고요? 하북지대와 중국은 누구예요? 팔로군이라고요. 이 두 개들이 힘 합쳐가지고 호가정전에서 일본을 격파했다고요. 됐죠? 조선 독립동맹이 새롭게 이제 군을 만든다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조선 의용대가 아니라 군이라고 이제 군이 된다고요. 네. 아주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네. 되게 어렵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좀만 신경 써보세요. 제일 재밌는 분야가 되고 여러분의 가장 자신 있는 파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공부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부분이 하나가 근현대사의 독립운동사하고 전근대사 불교사에 무너지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불교사 패스, 독립운동사 패스, 갑자기 이승만 정부 팍 바로 들어간다고 해야 돼요. 왜요? 이게 제일 귀찮고 까다롭고 어렵거든.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럴수록 보세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는 게 어딨어. 돼요. 학교에 있던 선배들 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학교 간 친구들 그래요. 선생님 이거 제일 재밌었어요. 처음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왜?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지. 단어가 또 길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야. 길어. 한자어들이야. 당연히 힘들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계속 반복하는 거야.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야. 본인이 대답 못하면 뭐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럼 본인이 반성해야지. 아, 이거 모르겠는데. 선생님 물어보는데, 모르겠던데? 속으로라도 대답하고 있어야지. 밖으로 표현 안 하더라도. 표현하세요.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빨리 실력이 느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주변에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아까 수업 내용 중에 이거 뭐야? 이게 여기 나와? 난 모르겠는데? 서로 토의하고 배우세요. 서로 간에. 그게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세요. 무조건. 네, 선생님들 물어보고 학원의 친구들에도 계속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요. 강복 준비 활동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사회주의자들 활동 중에 조선 건국동맹에 별표 하나 갑니다. 그리고 44년도 밑줄 긋습니다.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 밑줄 긋습니다. 여운형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 여운형. 여운형은 중도좌파라고 살짝 적어놓을까요? 중도좌파. 좌파는 좌파인데 중도좌파라는 얘기는 약간 유연하다는 거예요. 민족주의하고도 얘기가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 민족주의. 그러니까 아까 김원봉과 비슷한 성격이죠. 빨갱이는 빨갱이인데 민족주의자 얘들하고도 얘기가 통한다는 거지. 여운형도 마찬가지죠. 중도좌파라고 얘기합니다. 여운형 호 하나 알아줄까요? 네, 사료 준비해야 되니까. 호는 몽양입니다. 몽양 여운이라는 수죠. 뜻풀이를 하게 되면 이거 꿈몽자야. 네. 꿈몽자고 이거 태양할 때 양자예요. 요건 의미하는 것은 강복을 의미하겠지. 그럼 나는 꿈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과 강복을 꿈꾼다는 거야. 여운형 선생은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호는 좋아해요. 네. 본인의 의지와 뜻이 호에 담겨 있어요. 나는 죽어서도가 아니라 꿈에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을 꾼다는 거야. 호 하나만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요. 여운형의 건국 준비를 위한 좌우합작의 형태로 조직되었다. 활동. 징병으로 끌려가는 청년들을 탈출시키고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하였다. 그 다음에 건국 방침. 일본 제국지 세력을 구축하고
세력을 구축하고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회복, 민족주의 국가 수립, 오타가 하나 있네요. 노농이 아니라 노동 대중해방. 그 조선 건국 동맹에 이제 삼불 정책이 있는데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정책 하나 적어놓으세요. 여백에다가 삼불 정책. 이거 뭐죠? 말씀 원장이고 불언자. 말하지 않는다. 문서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누가요? 조선 건국 동맹들이요. 불명. 독립운동가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이게 삼불정책이에요. 조선 건국 동맹의 삼불정책. 불언, 불문, 불명. 자, 불언.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글을 남기지 않는다. 불명.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독립운동에 가장 중요한 비밀 엄수가 필요한 것들이죠. 네, 비밀이 필요하죠. 독립운동가를 발설하게 되시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문서를 남겼어도 단서가 남겨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이게 조선 건국 동맹의 삼불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밑에 여운형 얼굴 한번 보시는데 오타가 하나 있어요. 영운형이라고 오타가 되는데 영을 갖다 여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선 건국 동맹 3대 강령 하나 보겠습니다. 3대 강령. 사료로 나올 걸 대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각파는 대동단결하여 건국일치로 일본 제국주의 모든 세력을 구축하고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괜히 읽었어. 두 번째 거 볼까요? 반하고 추축 사이에 슬롯이 잘라봐. 반추축 제국과 협력하여 대일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제 반동 세력을 박멸할 걸 그랬습니다. 반추축국이면 추축국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단어 설명이에요. 이 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을 포함한 연합군과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 있죠.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 뭐 일본 대표적인 나라. 뭐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축축국을 형성하자. 그러니까 얘네들하고는 우리가 협력할 수 없고 얘네들 반대하는 나라들과 연합작전을 펼치자는 반축축국 연대를 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선 건국 동맹에서 이런 반축축국과 저 세계 나라들과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우리나라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렇죠? 뭐 나치즘이라든가 파시즘이라든가 일본 제국주의하고는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주장을 했다. 반추축국 나오면 조선 건국 동맹의 강령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 1, 2, 3번을 갖다 다 우리가 외울 수 없단 말이에요. 시험장에 가져갈 때. 그럼 최소한 우리가 특징적인 거 하나 정도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 시험 문제 풀 때 유익하다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2번 지문만 반추축국과 연대하겠다. 이 정도만 하나 잡으시면 조선 건국 동맹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운형의 생각입니다. 다시 584로 갑니다. 584. 국제사회 움직임. 연합군의 독립약속. 국제사회 움직임.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카이로, 얄타, 포츠탐. 글자만 따볼까요? 카얄포. 네.
카얄포 한번 해봐요. 카얄포. 됐죠? 카얄포. 그 다음에 조금 넘겨볼게요. 여러분 암기상을 일단 먼저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598쪽에) 모스크바 3국 예상의, 그죠? 네, 모스크바에 뭐만 동그라미 쳐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보시면 내용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선후 관계를 물어볼 거거든요. 연도 관계를 물어볼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잡아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얄포는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카얄포. 가장 많이 나온 선후관계를 물어보면 카얄포.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선후관계 카얄포. 첫 번째 카이로 회담. 네, 3개 강대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독립에 대한 얘기 처음 등장해요. 독립을 어떻게 해요? 적당한 시기에 독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 나와요. 영어도 같이 잡으시면 in due course, 적당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처음 나오는 게 카이로 회담이에요. 이 포츠담 회담이 이거예요. 이거 카이로 회담의 재확인이에요. 책에 나와 있어요. 카이로 회담의 재확인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뭐야? 요거지. 인듀 코스를 재확인해줬다. 카이로 회담에서. 그 다음에 얄타 보죠. 얄타 회담.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 전후 독일에 대한 처리 방안을 얘기할 때 3국에 대한 신탁 통치가 처음 미락됐다. 신탁 통치 미락. 자, 얄타입니다. 신탁 통치가 처음 얘기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38도선에 대한 얘기가 처음 등장했다고요. 신탁 통치라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현재 식민지 국가이죠. 앞으로 해방이 된다면 정부가 없죠. 무정부죠. 정부가 없잖아요. 식민지 국가에 있으니까. 이 무정부가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신탁이니까 다른 나라에게 이임해서 이임 통치를 받게끔 한다는 얘기가 처음 등장했다고요. 얄타회담에서. 그리고 현재 이데올로기 상황을 본다면 38선에 대한 얘기가 처음 등장한다고요. 38선 얘기가 처음 이때 등장하는 게 얄타회담에서 처음 등장한다. 살짝 외워볼까요? 이렇게. 얄에 대한 부분을 갖다 어원을 따가지고 이렇게 저는 외워요. 네. 우리가 남자분들 군대 다녀서 알겠지만 38선 부분에 근무하시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얄미운 38선. 네, 얄미운 38선. 살짝 외울 수 있겠죠? 얄미운 38선. 38선은 얄타회담 때 처음 나오기 시작했군요. 이 정도 이해 갈 거예요. 얄미운 38선. 이렇게 하면 끝나요. 카얄포가 끝나요. 자, 여기 사이에 살짝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잖아요. 그죠? 네. 일본이 항복하잖아요. 그죠? 일본이 항복합니다. 항복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항복의 원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죠. 네.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폭이, 원자폭탄이 투하돼요. 첫 번째 투하 이거 됐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애들이 만주를 점령해 와요. 러시아 애들이 만주를 점령해서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근데 일본 애들이 만주를 지킬 만한 여력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겹쳤어요. 일본 애들이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질 않아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예. 가끔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그게 팩트입니까? 물어봐요. 팩트를 얘기하지, 가짜를 얘기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이런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45년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이것 때문에 가장 슬퍼하신 분이 누구라고,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김구 선생이라고요. 정진국을 끌고 서울로 오려고 했는데, 예, 저 자식들 때문에 오지 못해서 꺼이꺼이 울었다고요. 그래서 백범일지에 그렇게 나와요. 예, 해방된 건 좋지만 나에게는 슬픈 일이다. 나에게는 슬픈, 우리 국민에게는 해방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나에게는 슬픈 일이다. 왜? 자신이 계획했던 게 차질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 뭐였어? 내가 해방된 전국에 대한민국의 나라에 돌아간다면 나의 해야 할 몫이 줄어들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 먼저 와 있거나 국내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먼저 우선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왜? 지명도가 달라진다는 거지. 지명도가. 아무리 이민정부 주석을 지냈다 손 치더라도 특별히 한 일이 없어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은 거야. 꺼이꺼이 하고 운 거야. 가장 슬픈 인사입니다. 모스크바 3상에 가면서 해방된 전국에 이제 미영소 3국 이렇게 잡으셔야 돼. 3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끔 우리 이제 뭐 대통령이 미영소 3국의 대통령이 모여서 뭐 결정했다 이거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예무장관이에요. 예무장관 세놈들 우리나라에 결정을 해버렸다고요. 우리나라에 통치했다고.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가끔 이런 거 나와요. 3국의 대통령이 모여서 이거 아니에요. 3국의 예무부 장관 세놈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해버렸다. 신탁통치,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를 경험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정했다고요. 몇 년 동안요? 우리나라를 5년 동안 신탁통치를 하겠다고 결정됐다고요. 신탁통치하겠다고 결정이 됐다. 이때 모스크바 3상에 결정을 어디로 됐나요? 38선, 38도선으로 결정됐다. 여기는 미국이, 여기는 그때 당시 소련이라고 불렀어요. 소련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요. 소비에트? 연방이니까 유니온이겠지. 야, 영어 공부 맨날 하면서 왜 그래? 소비에트 유니온이겠지. 소비에트 유니온. 소련? 소비에트는 우리말로 뭐 어떻게 돼요? 영어로 바꾸면 소비에트를. 여러분 영어 나를 더 안 해? 소셜이지, 소셜. 사회주의란 뜻이야. 소비에트는 말은 영어로 바꾸면 소셜이야. 사회주의 국가 연합이란 뜻이에요. 소련은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그래서 그럼 결국 소련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포함되네요? 우리는 빨갱이가 써져 있는 거지. 소셜이니까. 소셜. 영어 선생이 아닌데 영어 선생님 척 해봤어요? 그것만 알아요. 다른 거 물어보면 몰라요. 선생님 관계대명사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저기 계셔. 거기 가서 물어보셔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자, 봐봐요. 미국은 누가 옵니까? 우리나라에 하지 중장이 와서 직접 한다고요. 훗날. 이게 미군정이에요. 이걸 미군정식이라고 불러요. 하지 중장이 직접 통치한다고요. 이 하지 중장은 알아야 할 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운동했던 독립운동 단체 또는 임시정부, 어떠한 임시정부나 운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단체와 상해 임시정부, 충칭 임시정부가 대우를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미국 애들의 생각이에요. 북쪽은요, 소련이 왔잖아요. 그죠? 소련이 왔는데 이때 첫 번째 대상자가 조만식을 설득한다고요? 잠깐 얘기했죠. 조만식을 이거 거부한다고요? 민족주의자예요. 사회주의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그게 안 맞고, 두 번째는 직업이 틀려요. 목사님이세요. 사회주의국가에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 조만식 선생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겠죠. 아니, 자기는 민족주의자인데 남쪽으로 내려가서 같이 운동하고 싶고 나라를 공부하고 싶은데 거기서 무슨 소련 사회주의 연맹 뭐 천국을 만들겠어요. 천국은 가장 지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거부하죠. 그 결과 선택된 자가 누구예요? 김일성이라고요. 김일성은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소련에 있던 애라고요. 언제 우리나라에 튀었어요, 얘가?
한번 싸움하고 튀었잖아요. 그렇지, 이 정도 알아야지. 네, 보천보 전투로 알아야 되겠지. 네. 보천보 전투에서 일본 애들을 파출소를 습격하고 일본 애들을 죽이고 튄 거잖아요. 보천보 전투. 누구의 길잡이를 통해서? 길을 안내줄 거 아니에요. 아, 저게 포천보에 안내줘 할 거 아니야. 누구? 누구의 길잡이를 통해서? 조국 강복 길잡이를 통해서 보천보에 빠바박 하고 어떻게 튀었다고요. 하필 튄 게 행운아였죠. 러시아로 튄 거잖아요. 김구 선생 밑이나 김원봉 선생 밑으로 왔으면 어떻게 27살짜리가 무슨 얼마나 행세를 했겠어요. 물론 똑똑하다면 행세를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 역사가들이 야, 김일성 잘 튄 거야. 잘 튄 거잖아. 소련에 잠수함 탔다가 해방된 정부에 김일성이 짱 하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김일성을 통한 이임 통치를 한다고. 통치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신탁 통치는 신탁 통치 맞아요. 그러나 대신에 우리 남쪽은 하지 중장이 직접 통치하는 방식을 택했고 대신에 소련 애들은요. 대신 바지 사장을 안 쳤다고. 바지 사장이 누구야 지금 현재? 김일성이라고. 이임 통치 방식을 택했다고. 약간 방식이 달라요. 이런 게 시험 문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 뉘앙스를 잘 풀어가셔야 돼요. 저도 문제를 모의고사에 출제를 하겠지만 예,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스포일러 하면 안 되는데 예, 오늘 몇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벌써 예, 이해 가셨죠? 네,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그 다음에 모스크바 3상회의 일단 순서부터 잡으시고 내용 하나씩 전체 다 잡으려 하지 마시고 처음 공부할 때는 키워드 되는 것만 하나씩 잡으셔야 이렇게 판사하는 내용 정도만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85쪽 강대국들의 38선 분할 논의. 38선 분할 논의. 첫 번째, 일본이 러시아의 38선 분할을 제시했어요. 러시아가 처음에 1896년에 거절했어요. 두 번째, 러시아가 일본의 38선 분할을 제시했어요. 제사가 아닌데? 제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오타가 하나 있네요. 38선 분할을 제시했어요. 또 여기는 일본이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3번, 미국이 소련의 38도선 붕괴 경계선을 제시했어요. 이게 소련이 동의했어요. 이게 1945년. 이게 이제 가끔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45년에 소련 애들이 얘기해서 미국 애들이 동의한 걸로. 그래서 소련을 굉장히 미워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정보가 전파돼서 그 뒤에 한참 뒤에 비밀 공문 문서가 풀려 나오면서 반대가 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우리 그 전에 이 시기에는 우리 신문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잘못 얘기했다고. 그게 한참 뒤에 풀린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미국이 소련에게 38도선 군사 경계선을 제시했습니다. 소련이 한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끝에 줄 봅니다. 45년 8월 13일 메가더 사령부의 행정명령 1호에 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행정명령 1호에 미술했습니다. 메가더 사령부의 행정명령 1호. 이게 1945년 9월이라는 얘기는 해방된 이후에 메가더 사령부의 행정명령 1호입니다. 메가더가 우리나라 총사령관이 되는 거고 하지 중장이 임 신탁 통치를 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586페이지 드디어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오는군요. 현대사회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백이 남아있습니다. 앞전 시간에 했던 것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588페이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냉전체제 성립, 8.15 강복되고 냉전체제 성립 보겠습니다. 그 첫째 박스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트루먼 독트린. 별 표현 하겠습니다. 선택 지문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마샬 플랜, 마샬 계획. 마샬 플랜 또는 계획을 합니다. 마샬 플랜. 마샬은 그 당시 미 국무부 장관입니다. 마샬 계획, 마샬 플랜이라고 되는데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통상 우리가 국무장관이던 마샬이
했다 해서 마샬 플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명칭은 이겁니다. 유럽 부흥 계획입니다. 마샬 플랜에 관련된 부분. 마샬 플랜, 유럽 부흥 계획. 트루먼 독트린부터 봐야 되겠죠. 공산주의진의 학대를 견제한다. 자, 봐봐요.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소련이 팽창한다고요. 사회주의 국가로 계속 팽창된다고요. 네, 팽창되고 있어요. 이때 미국이 살짝 접근하게 돼서 소련 애들하고 같이 힘을 합쳤던 애들 중에 하나가 불만을 가졌던 애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터키 이렇게 적나? 여기 적으면 안 되지. 우리 이게 표기법이 바뀌어. 이게 터키 이렇게 적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몰라? 이 나라들이 소련으로 떨어져 나와요. 네, 독립때 나오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이 뒤에 서포트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소련이라는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오늘날 특히 중앙아시아 같은 나라 이미 다 넘어갔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미 다 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예전에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소련에 다 넘어갔다고요. 이때 그 옆에 있던 나라들 터키와 그리스도 넘어갔다고요. 근데 그네들이 생각했던 만큼 소련의 지원이 풍족하지 않아요. 배고프다고요. 이때 미국이 살짝 건드려요. 뭐해? 나와. 우리가 봐줄게. 그래요? 진짜예요? 진짜지. 무슨 거짓말을 해. 나와. 터키와 그리스가 나온다고요. 나와요. 이게 사회주의 체제에 있다가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왔을 때 문제점이 뭐죠? 내가 적응이 안 돼 있잖아. 국가에서 나눠준 배고픔에 길들여져 있잖아. 근데 내가 이제 스스로 내가 먹을 거 내가 구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자본주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뭔가가 미국에서 뭐 뿌려줘야만 어떻게, 괜찮네. 자본주의 좋네. 이런 인상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요 대가성이 나온 게 이게 일명 유럽 부흥 계획이에요. 이게 마샬 플랜이야. 마샬이 지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봐요. 그냥 덧없이 지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보세요. 좌우 합작운동이 1947년에 이제 발생한다고요. 우리나라 내에서 해방된 전국 이후에 자익은 자익대로, 우익은 우익대로 따로따로 정부를 구성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좌우가 심하다고요. 근데 김구 선생의 생각은 뭐였죠? 하나의 나라를 성립하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같이 독립운동에서 사람이 좌우로 쪼개져 나간다고요. 김구 선생도 참 찬성한다고, 좌합작운동을.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여운형. 그 다음에 대표적인 우리 학자 출신의 독립운동가 안재홍. 이런 좌우가 합작이 이런다고요. 여운형 플러스 안재홍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좌합작운동이 이루어진다고. 이게 47년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지금 현재 상충된다고요. 다르게 하면 충돌된다고요. 봐. 소련과 미국이 지금 사이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빼가잖아. 지네 사람 빼가고 있잖아. 안 좋아졌지? 이걸 뭐라 불러요? 냉전이야. 땡땡 얼어가고 있다고. 두 개 나라가 얼어가고 있다고. 이제 극과 극을 치닫고 있다고. 야, 이 새끼들, 니네들 우리 사람 빼간단 말이야? 알았어. 두고 봐. 이렇게 된다. 자, 봐봐요. 근데 한반도에서는 이거 벌어지고 있다고. 자합작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야, 우리 하나로 합쳐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기 누가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까 방금? 하지가 와 있잖아요. 하지 중량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자, 처음에는 인정하는 것처럼 하더니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어떻게 할까요? 니네 뭐하니? 우리 지금 요거인데 좌우가 떨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냉전이 되고 있잖아요. 가장 큰 경제 뭐죠? 이거에 가장 문제가 된 거 뭐죠? 군비 경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국방에 대한 부분이 국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군사 비용이 증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냉전 체제가. 여기는 어떻게 해요? 냉전이 완화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국이었던 미국이 명령할 때 하지는 아무 힘을 쓸 수 없지. 명령권자가 미국 대통령인데. 요걸 잡으시라고. 마샬 플랜, 트루먼 독트린. 요 내용은 뭐가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좌우 합작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요거에? 좌우 합작운동은? 당연히
받지. 미국의 정책을 일본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예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 두 개는 일단 치고 가자고요. 그 다음에 589쪽. 자, 8.15 강복과 국토 분단입니다. 하나씩 보죠. 해방 전입니다. 해방 전 건국 준비운동 활동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 나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입니다. 1940년. 임시정부는 민족주의계열 독립운동 당자들 통폐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국민당. 총수가 누구예요? 한국국민당? 아까 했어. 얘기해야 돼, 여러분이 안 보고도. 앞으로 창 넘기지 말고. 한국국민당 총수 누구예요? 김구. 한국독립당. 그렇게 찾고 싶은 독립당 여기 있어. 독립당 누구? 조수아. 그다음에 조선혁명당. 지가 만들었잖아. 지가 만들었다고. 지 청천이겠지. 그죠? 네, 지가 만들었다고. 조선혁명당. 요걸 하나를 합쳤다고. 그 당을 뭐란다고? 한국 독립당이 총치 임시정부의 여당 정부가 됐다고요. 그 다음에 41년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 수립과 조수왕이 제창한 정치, 경제, 교육의 삼균제를 골자로 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41년에 발표했다고요. 건국강령에 조수왕의 삼균제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조수왕의 삼균제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조선 건국 동맹 갑니다. 조선 건국 동맹. 중국 연안에 1942년입니다. 중국 하북지방에서 누구죠? 김두봉을 하나 추가해줬죠. 김무정까지 추가해줬습니다. 김두봉, 김무정. 뭐 여러 사람 더 있죠. 뭐 최창익, 뭐 김창만 여러 사람인데 두 사람만 일단 알아놓으세요. 김원봉, 김두봉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얘들이 훗날 떨어져 나오죠. 42년에 조선 독립동맹으로 떨어져 나오죠.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두째 줄에 조선의용군을 만들었다. 김두봉 중심이었다. 끝에 연안파 밑줄 그어봐. 연안파. 얘들은 해방된 전국에 다시 북한으로 입국하게 되죠. 연안파를 형성한다. 누가 대결할까요? 김일성파하고 대결한다고요. 김일성 애들하고 연안파 애들하고. 그러니까 연안파 애들이 세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 대립을 합니다. 그 대립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김일성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일당 독재. 지금과 똑같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사회주의야. 김일성이. 근데 김두봉, 김무정 같은 애들은 오리지널 빨갱이다 보니까 오리지널 사회주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 두 세력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6.25 전쟁을 같이 참여를 해요. 어쩔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연안파 같은 대표적인 김두봉과 김무정은 김일성과 서로 등을 지게 돼요. 이게 1956년이에요. 1956년 연안파들이 제거되게 돼요. 이게 일명 종북 사건이라 불러요. 종북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일종의 북쪽의 종파 사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종파 사건. 그러니까 쉽게 연안파가 제거된 사건이죠. 김두봉을 포함한 연안파가 제거된 사건들을 우리는 종파 사건. 그 다음에 김두봉을 제거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1956년 2월 25일 날 북한이 패하죠. 패전의 책임을 갖다가 김일성이 아니라 김두봉에다가 넘기고 싶어 해요. 두 가지를 원인을 들어서 연안파였던 김두봉 같은 사람들이 제거돼요. 56년 이후에 제거됩니다. 김일성과 같은 세력들이 이 당시에 1956년에 러시아를 포함한 구 동구권 유럽 국가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죠. 뭐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아 이런 나라를 순방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올랐어요. 근데 이때 김두봉 같은 애들이 심상치 않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필 이때 딱 걸렸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돌아와서 6.25 전쟁의 책임과 종파 사건, 같은 사회주의 계열인데 왜 파벌을 만들어서 니네들이 권력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거 이제 핑계 쉽게 이게 종파 사건이에요. 두 가지를 원인을 들어서 연안파가 제거됐습니다. 김두봉은 제거됐습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조선 건국 동맹입니다.
조선 건국동맹.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44년 해방 전입니다. 국내 좌우기기 연합된 비밀 결사다. 일본 패망에 대비해서, 조국 강복에 대비해서 국내의 사회주의자들이 여운형을 중심으로 안재홍과 민족주의를 연합하였다. 3대 원칙, 불문, 불신, 불명. 하나 잘못됐죠? 뭐가 빠졌죠? 불신이 아니라 불언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불언? 이런 식으로. 조선 건국 동맹. 네. 해방 전입니다.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조선 건국 동맹. 그 다음에 해방 직후 건국 준비 활동. 자, 일본은 패망의 분위기가 감지되자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자와 얘기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조선 땅에 와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한 귀가를 갖다 보장받고 싶어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보겠습니다. 1번 조선총독부의 치안권 이양교섭호입니다. 8월 10일 해방되기 5일 전입니다. 패망이 임박해지자 총독부는 마지막 정무총감 엔도는 그 느가 빼버리세요. 느는 오타입니다. 느. 조선총독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송진우, 여운형 등과 차례로 접촉합니다. 이때 훗날 한민당을 만들었던 송진우와 김성수가 거부합니다. 여운형이 조건부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밑줄 볼까요? 여운형 5가지 조건부를 가지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죠. 자, 여운형은 5가지를 박수로 가보겠습니다. 여운형은 조선총독부 행정권 인수 5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정치범과 경제범의 석방, 3개월 식량 확보 체크, 살짝 체크해봐. 3개월간 식량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조선인의 정치활동 불간섭 체크. 그다음에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의 조직활동에 대한 불간섭의 체크 밑줄. 그다음에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동원하는데 절대로 간섭하지 말고 간섭의 밑줄. 이런 5가지 옵션을 걸고 일본인들의 안전한 귀국길을 갖다 보장하겠다, 이렇게 여운형이 약속을 해줍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감 있게 이걸 해줄 수 없어요. 해방된 전국에 이걸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동안 핍박받았던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일본인들 보면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어떤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싶은 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심정이었을 거거든요. 그걸 여론을 무시하고 안전한 귀국길을 보장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여운형이 이걸 덥석 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운형의 5가지 조건이다 보십니다. 자, 이 5가지 조건을 수용하고요. 바로 여운형은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느낌이 왔잖아요. 아, 얘들 지금 떠날 때가 됐구나, 패망할 때가 왔구나, 느낌 오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예요.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운형과 여기 마찬가지. 좌우가 또 하나 합쳐집니다. 일단 기억하실 것. 조선자가 해방된 전국에 계속 나온다는 얘기 뭐가 되는 거죠? 사회주의 계열과, 그죠? 누가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죠?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야. 해방된 전국에 조선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 단체가 아니라고요. 해방된 전국에 전후에 조선 건국동맹,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난다는 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전국에 치안대를 만들어서, 치안대만 살짝 밑줄 그었습니다. 활동 부분에 치안대. 됐죠? 그 다음 활동의 니은번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선포했다. 인민공화국을 밑줄 그어봐. 줄에서 인자와 공자에 동그랗지만 인공이라고 불러. 보통 줄여가지고 인공. 네, 인민위원회가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겠다. 조선인민공화국. 여기 마찬가지로 조선이 들어갔죠.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을 발표해버렸다고.
여기서 이렇게 발표했다. 이렇게 발전시킨 거라고. 이유를 물어본다고요? 이유를 물어본다고. 우리가 해방이 된다면 식민지 국가에 대한 신탁 통치가 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공화국이라는 얘기, 나라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으로부터 뭐죠? 먼저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것이. 그래서 먼저 이렇게 먼저 순서를 쓸까요? 먼저 인정을 받고 싶다. 내가 나라를 세웠다. 우리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해달라. 이런 의미를 먼저 우리 영어로 좀 한번 볼까요? 인시티브를 가져가고 싶다는 거야. 예. 선제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거죠. 예. 이게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자, 양가로서 한번 조선인민공화국 갑니다. 9월 6일입니다. 자, 미군이 들어오기 이전인 9월 6일 건국준비위원회는 줄여서 우리 보통 건준이라고 불러요. 건준은 미군과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앙조직을 실질적인 정부 형태로 개편,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지부의 인민위원회를 설치했다. 아직 망명에 있는 우리나라에 돌아오지도 않는 이승만을 주석에, 이승만 밑줄 봐. 이승만을 주석에 여운형을 부주석에 임명했다. 이유는요. 안지홍이 떠난다고. 안지홍이 떠나게 된다고. 민족주의 안지홍이 떠난다고. 이유는요. 빨갱이들이 주도가 되는 거야. 민족주의 계열에서 안지홍이 되게 서운해. 무슨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 빠져. 다 결정되고 나서 통보만 하는 거야. 이건 같은 모임의 단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같이 모여서 의사결정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해야 반영돼야 돼. 안지홍이 아우씨 안 되겠다 탈당한다고. 근데 이들이 추가한 건 뭐야? 우리나라에 분명히 이데올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민족주의 누군가를 하나 맞춰야 할 거 아니야. 그게 감투석이 좋아하시는 분이 이승만 얘기 딱 적기하기야. 조선인민공화국에 이승만을 주석으로 딱 앉혀요. 즉 좌우의 균형을 잡기 위한 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한계,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계를 주도하는 자익정부 성격을 띠게 됐다. 그리고 이승만은 기구하지 않았다. 김구는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국내의 송진우와 김성수는요. 보시죠. 김성수, 송진우. 이 사람들 뭐죠? 이거죠. 이거예요. 하물며 친일했던 김성수, 송진우 같은 사람들도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해서 불참한다고요. 그죠? 이 사람들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가 아닙니다.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일 뿐이에요. 친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뜻이에요. 일본과 타협했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다 보시면 돼요. 타협적 민족주의자. 하물며 얘들마저도 이승만은 오지 않았지. 전부 다 누구 세상이죠 여기는? 다 조선자 들어갔잖아. 안지홍이 빠져나오고 이승만을 주석을 앉혔죠. 이승만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걸 운영하는 것, 인민공화국을 운영하는 것 전부 다 사회주의 계열이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김성수, 송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친일했더니 무조건 잡아 세방대 무조건 죽이겠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사회주의자는 뭐라고요? 생각이 친일했던 애들은 해방이 된다면 무조건 처벌하겠다. 죽이겠다. 김성수, 송진이 어떻게? 제 발 재리잖아. 내 발 재리인데 내가 죽겠다고 스스로 찾아가겠냐고. 거부할 수밖에 없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김성수, 송진우와 야 봐요. 냄새 났죠? 벌써? 구린내 나잖아. 뭘 주장해요? 봉대론을 주장한다고요. 봉대론. 야 너희들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불참한다고요? 뜻을 같이 할 수 없어. 왜? 너희들 빨갱이잖아. 같이 할 수 없지. 같은 색깔이 민족주의 계열이 아직 누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김구 선생이 안 들어왔잖아요. 봉대라는 얘기 뭐죠? 충칭 임시정부의 주석 출신이었던 김구 선생을 초대해서 이 사람을 짱으로 앉히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주의 계열인 김구가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너희들하고는 한 배를 타지 않겠다 주장한 거예요. 이게 김성수, 송진우의 봉대론이에요. 자, 훗날 김구가 왔어. 김구가 우리나라 서울에 귀국했다. 송진우, 김성수가 찾아갔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봉대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정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뜻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김성수, 송진우 얘기했다고.
김구가 뭐라고 할까요? 김동지, 송진호, 동지. 나는 당신들이 한 일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지난날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같이 한다는 얘기, 같이 안 하겠다는 얘기야. 요거잖아.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해방된 전국이 친일했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거 하지. 그럼 김성순이가 오갈 데가 있어, 없어? 갈 데 오갈 데 있어, 없어? 없잖아. 안 되겠네? 그럼 우리도 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할 거 아니야. 애톨이잖아. 김성송주가 하나 만든다고. 야, 우리도 정부 하나 당 하나 만들자. 이게 뭐야? 한국민주당이야. 줄여서 우리 뭐라 그러지? 우리 줄이잖아. 이게 한민당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21세기에 뭐 민주당이라고 있는데 그 민주당은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는 한국민주당을 만들게 돼요. 김성수, 홍진호가. 흐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얘기 다 해줬건만 김성수, 홍진호가 이거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어?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들겠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과정을 이해가면 얘 만드는지 안다고요. 그럼 얘들이 친일했던 애들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해방된 전국에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 국회의원들이 선출된다고요. 이때 한민당 애들이 참여하게 된다고요. 김구는요, 한국 독립당은요, 참여하지 않는다고요. 왜? 두 개의 정부는 남과 북 두 개 정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독립운동가 상당수는 초기 재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한단 말이야. 왜? 참가하게 되면 어떻게 해? 내 생각과 뜻이 완전히 변절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지. 야, 저 새끼들 정부 만들기 전에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 악수된 애들이 정작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니까 선거에 참여해서 국회의원 되겠다고? 정부를 만들겠다고? 욕먹지.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야. 참여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 누구예요? 무소속. 그 다음에 한민당. 그 다음에 이승만 계열의 독촉이, 독립촉성협의회가 참여하게 된다고. 이때 무소속 대의가 당선된다고. 그리고 거기 재헌국회에서 누구를 대통령을 뽑아요? 간접선거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다고요. 그리고 이승만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민당 계열도 끌어들인다고요. 한민당 애들은요, 친일했던 애들도 어떻게 자기 신변을 보호하고 싶어. 해방된 종. 왜? 제1번 타제 숙청 대상자가 되잖아. 친일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들 게 뭐 해방된 종이 바로 반민족 특위법을 만들 거거든. 어떻게? 이승만한테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최고 책임자니 붙어야지. 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상당수의 친일했던 애들이 한민당으로 들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승만의 부족했던 인원을 충당시켜줘.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 초기에 어떻게 반민특위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죠. 왜? 민의가 반영돼야 되니까. 국민의 여론이 드세니까. 막 해방된 정부니까. 그런데 2년짜리 반민특위법을 만들었지만 1년 만에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경찰이 사무실 폭파한다든가, 파괴시킨다든가, 그 다음 이승만이 그 법을 갖다가 무효시켜버리는, 반민특위법을 와해시켜버린다고. 이런 결과를 가져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친일했던 애들 갖다가 처벌 못하고 같은 문제가 지금까지 드러나온다고. 계속 나온다고. 끊임없이. 이때 나온 게 이제 한국민주당. 그리고 이승만과 한민당과 그 다음에 무소속들이 힘을 합쳐진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초대 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아닌 정상적인 해방되는 정부의 구성원이 많은 학자들이 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 왜? 초기 재헌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이런 이력들이 좀 복잡해. 그래서 가끔씩 자기 할아버지 중에 재헌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들은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재헌 국회의원을 역임하셔서 얘기 안 한다고. 초기에는 다 얘기했겠지. 자랑스럽게 얘기했겠지. 그래서 지금 평가가 좋은 평가가 안 나온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조상 중에 마찬가지. 우리 할아버지께서 재헌 국회의원 하셨대요. 밖에 나가 이야기하고 다니마. 혹시 독촉이었어요? 이승만 쪽이에요? 아니면 한민당이었어요? 선생님 막 물어볼 거야. 무소속이었대요? 차라리 무소속이라고 해. 훨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소속이었도 차라리 얘기하세요. 그냥. 그게 나아. 한민당이었다? 색깔이 그럼 여기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농담입니다. 네. 조선인민공화국 송진의 봉대론까지 하셨죠?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좀 쉴게요. 봐봐요. 조선건국동맹,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비슷한 단어들이죠. 조선은 의미가 없죠. 어차피 다 같은 단어들이 나왔으니까. 그럼 순서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암기해야 되겠지. 자, 봐봐요. 자,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 다 외울 수 있어요? 우리 남자친구를 하나씩 내가 오늘 미팅 시켜드릴게요. 네. 이 앞전 시간에 한민혁이도 해줬고 조민혁이도 다 해줬잖아. 이번 새로운 남자친구.
암기합시다. 우리 남자친구 하나씩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 남자친구 이름 동건이에요. 대신에 이렇게 살짝 만들어 봤어요. 네. 동건이가 아니라 동건인인데 암기하기 좋게끔 내 친구 이름이 동건이에요. 외워졌습니까? 네. 조선건국동맹, 조선건국준비연회, 조선인민공화국. 됐죠? 이렇게 살짝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양한 정치 세력의 활동 봐봐요. 한국민주당, 김성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줄여서 독촉이라 불러. 줄여봐봐. 독촉. 앞으로 계속 내가 한국 독립촉성협의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막 길어가지고 독촉 이렇게 부를게요. 이승만입니다. 한국독립당, 김구입니다. 김구는 재헌국회 초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남조선노동당 박헌영 좌익이고요. 조선국민당 오타가 안 했다. 우일이 아니라 우익 안재용. 네. 여기까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